민주당이 엄청나게 발목을 잡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느냐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이제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이면은 정식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내일 모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명의 예. 장관 후보자 중 인준에 통과한 것이 3명입니다. 3명밖에 없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딱 발목을 잡고 거기에 내로라는 사람이 이제 낙마 대상으로 내로라는 사람이 4명, 5명 계속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완전히 이쪽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윤석열 정부를 깐본 것인지 우리 속된 말로 무시하는 것인지 완전히 멱살 잡아가지고 아주 주저앉히겠다고 이게 작정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배수진을 좀 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저께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무한 신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측근들은 총리 인준을 안 해주고 부결을 시키면 총리 없이 가겠다. 이게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초반 기싸움이고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또 0.7% 또 나오는데 이게 만약 한 10%, 20% 차이로 이겼으면 이런 짓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 진짜 아까 말한 사람을 깜보는 거죠. 네. 아, 이거 뭐 당은 우리 국회는 장악하고 있고 너희는 0.7% 대통령이고 우리가 국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물론 이 지금 그 총리부터 지금 4-5명의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뭐 이런저런 흠이 있죠. 예. 있지만은 우리가 예의란 게 있거든요. 이게 새로 출범한 대통령이 아무리 그 적은 표차로 됐더라도 일단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자입니다. 예. 국정 운영하는 사람에게 아예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국가가 질이 멸렬되면은 자기들은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너 한번 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도 깜보는 거고 예. 윤석열에 대해서 깜본다기보다도 기죽이기고. 아니 물러나는 문재인 이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에서 네, 그러고 그런 있죠. 얘기를 보면은 이건 뭐 저주의 국가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국정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고 도저히 예?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떻게 운 좋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복 정도가 아니라 대선을 부정하는 네,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불복이 그러니까 아니라 부정하는 저번에 거예요. 그 우리 이재명 전 지사 뭐 선거 끝나고 뭐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반성합시다 했지만 전부 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속으로는 너 잘해봐라. 예? 우리가 다 잡고 있을 테니까. 지금 아까 법사위원장 문제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만일 정치인 출신이면 있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사퇴시키고 뭐 어떻게 나오지만은 이 그 윤석열 당선인 제가 볼 때는 싸움을 붙을 때는 붙을 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총장 때 그러니까요. 추미애하고 그렇게 붙어서 뭐- 양보 안 했잖아요.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 있죠.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한 9번 사법시험 떨어지고 사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심적인 충격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있죠. 이게 담대해집니다. 예. 제가 고시해 본 사람들이 이게 뭐 9번쯤 했으면 완전히 진짜 아까 그 3중 철갑이라 그랬는데 있죠. 9중 철갑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이 오히려 소년등과한 사람들이 일찍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약해요. 실력은 좋은데 이게 약해요. 담대하지 못해. 쓴맛을 안 봐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검찰총장을 대부분 소년등과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통령 말 잘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을 데리고 놀기가 좋았어요. 근데 윤석열은 뭐 이게 구수좀 하고 그다음 그 맨날 한지로만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어떤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지금 아주 일면만 보고 있어요. 검사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이때가 정권 그 노무현, 김대중 이래 오면서 보니까 검사 출신들 약하더라. 그걸 갖다가 딱 알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최고 권력자들이 대하는 검사는 그 검찰의 최고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비단길로 그러니까 꽃길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머리는 정말 좋고 수재들이죠. 그리고 검사가 있죠. 수재면서 이렇게 나긋나긋 해야지 출세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윤석열 같은 사람 출세 절대로 못해요. 근데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검사라기보다도 정치인에 가까운 성격이. 한번 대결할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아까 깜본다고 그러셨잖아요. 당선인을. 오히려 5월 10일 지나면 이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때는. 그럼요. 칼자리 딱 주는 네, 거죠. 그때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깜볼지 몰라요.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게 깜보는 대로 국정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일개 평검사 때 대통령하고 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비리에 걸려있는 국회의원들 몇 사람만 딱 틀면은 다 무릎 꿇습니다. 국회의원들 요 빠지가 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떠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로 안 물러나고 한번 붙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윤석열 당선이 원칙대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게 어설픈 협상을 저쪽에서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보도된 거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 한동훈이 좀 내주고 정호영이 좀 이렇게 해주면 인준해주겠다. 그건 이제 협상인데 그 협상하면 안 됩니다. 인사권을 협상하면 안 되거든요. 문재인이 보세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물러날 때까지 인사권은 내 거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인사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 하기 전부터 인사권을 이 민주당한테 갖다 바쳤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인사권을 양보하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협상이란 게 아까 법사위 위원장 이야기했지만 의미가 없는 정당이에요, 이 당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개 내놓으면 두 개 또 내놓으라 그럴 거고. 왜 우리 합의하더라도 그거 언제 그랬냐고 해 그럼 그만하니. 우리 옛날 전래 동화에 호랑이가 할머니한테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지금 그 시기예요. 더불어민주당 호랑이고 지금 윤석열은 할머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윤석열은 절대로 할머니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총리 없이 가겠다. 사실 뭐 우리나라 총리가 대독 총리, 의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뭐 총리 없다고 해가지고 국정 운영 못하는 장관들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 총리는 그 어떤 대통령이 뭐 바쁠 때 와서 뭐 그 축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추경호 지금 부총리 임명됐지 않습니까? 통과했지 않습니까? 대행 임명하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대행하면 돼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장관 재청권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행으로 그때 예전에 한 번은 그 국무총리 서리가 과연 이제 장관 재청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국정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거 뭐 하고 나면 그만이지. 지금 그때는 고건 씨가 노무현 정권 때 고건 씨가 또 이쪽하고 상당히 그 호흡이 그때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마 고건 씨가 재청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 있죠.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듯이 정치적인 행위고 아니 그냥 서리 뭐 총리 대행 이래가지고 총리 장관 재청하면 그거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뭐 한 몇 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소송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아까 고 교수님 절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맞다고 하듯이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깡패 정당한테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승복해야 돼요. 그리고 6일 지방선거에도 불리할 건 없지 않습니까? 총리 없이 가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리고 총리를 임명하는 게 있죠. 네. 무슨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그래.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그 지금 헌법에서는 그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국정을 운영하고자 총리를 임명하려는 거지. 예. 그런데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다면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마. 지금 저쪽에서는 김인철 예. 교육부총리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이 낭만을 요구하는 거 정호용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좀 얘기가 달라요. 예. 그런데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까지만. 박보균은 무슨 칼럼 하나 잘못하고 예, 뭐 친일 사관이다. 라고 어쩌라고 저쩌고 해서 다 이 낙마시키라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로 18명 중에 한 10명을 낙마시켜야 저쪽에서는 지금 예. 시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근데 수는 없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동훈이죠. 한동훈 후보자 이제 9일 날 연기가 돼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은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제기했던 게 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딸이 아마 고 2학년이고 뭐 유명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외국 유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딸에 대해서 지금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어요. 이제 고2 학생한테. 그래갖고 조국 딸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그에 앞서서 한마디 좀 우스갯로 말하자면은 이번에 한동훈 공격하면서 네. 조국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시인하는 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자기들도 이제 시인을 예. 한 거죠. 그런데 뭐 조국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기소까지 다 되고 정경심은 징역 4년까지 받고 그거는 딱 확정된 건데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뭐 김남국 의원이 뭐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쭉 했는데 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거짓말로 해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논문 6개를 갖다가 어떻게 고1이 그렇게 작성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알고 보면 논문이 아니고 그 학교 과제로 그러니까 그 몇 페이지짜리 한 3페이지 뭐 4페이지 했던 걸 갖다가 이번에 이제 그 스펙 때문에 네. 컴퓨터에 업로드, 예. 컴퓨터 저장한 걸 갖다가 논문이라고 국민들은 저도 절치면은 논문을 하길래 무슨 논문을 쓰냐 또 논문 하면은 지금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국 때 예. 딸 논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도 석사학위 논문 쓰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예. 한 200페이지짜리에. 예. 그러니까 논문이라길래 야 그런 걸 진짜 고1이 그렇게 썼다면 이거 문제 아니냐 봤더니만은 3, 4페이지짜리 리포트 작성한 거. 학교에서 교육 과정의 예. 일환으로 뭐 이런 거 내서 이제 에세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제학교나 영어 이런 쪽에서는 에세이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또 전자책 영어 교과서 비상 10권을 발행했다고 그러길래 야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 한동훈 딸한테 분명히 문제인데 이것도 보니까 출판사 통해서 책을 낸 것도 아니고 예. 영어 문제 몇 페이지짜리 그걸 이제 그 이제 그 과정 중에 아마 학습 자료였던 모양이에요. 예. 그걸 한걸 10권 책을 냈다고 이렇게 그냥 국민들을 듣기에는 완전히 무슨 큰일 난 듯이 아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수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창장은 또 민감하잖아요. 서울시장 상 또 상하고 인천시장 상 타지도 않은데 탓하겠다고 또 이렇게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다 탄 거예요. 서울시장상은 서울시에서 그 하면서 예. 이걸 누락시킨 거예요 이걸.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그때 나온 게 다 있으니까 뭐 예, 17명인가 140몇 명 아주 많이 줬더라고요. 그다음 또 그 인천시장상은 이거는 좀 착오가 있었더라고요. 예, 인천시 의장상인데 그걸 갖다가 인천시장상으로 했는가 그거는 뭐 그 실수를 한 건데 뭐. 안 한 걸 갖다가 그 받았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공격을 하는 건 좋아요. 예. 정당으로서 공격해야죠 또. 근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좀 알아보고 공격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공격해놓고 그다음 틀리면 나중에 그냥 쓱 닫고 예. 그다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그 후보가 예. 어떤 그 이 성격상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 같아요. 이런 걸 용납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 딸이 그리고 그 집안도 아주 그 외갓집 딸의 외갓집도
전직 검사장 출신이고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검사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국제학교 관계 조국 딸은 전원 가려고 미리 코스를 만들어 놓고 한 건데 이 사람은 한국 내 대학을 가려는 게 아니고 미국 대학에서는 그 성적보다도 여러 스펙 과외 활동, 학생 회장을 했다든가 이런 걸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봉사 활동, 뭐 기부 활동,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 올린 걸 가지고 전부 다 막 뒤집어 씌우게 하려고 확인도 안 한 채로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안 되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법무장관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지금 할 건데 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드냐. 제 생각에는 지금 5명이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은 그 민주당의 조국 그 똘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라면 최강욱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김남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국이가 지금 아주 악을 쓰고 달라들고 있잖아요. 고교 무슨 1학년인가 2학년이 2개월 만에 무슨 4개의 논문 6편을 만들어서 4개의 저널에 게재를 하고 전자책을 10개를 만들었다. 이게 보수 언론들이 검증도 이런 것은 안 오고 이제 천재 소년으로 찬양 기사를 낼 것 같아 하면서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뭐 최강욱이라든가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거죠. 조국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짤막하게 사과도 아니고 글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송영길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위 한 사람이 전부 고소를 했죠. 최강욱, 조국, 박남춘이는 인천시장 아닙니까? 박남춘이도 인천시에서 그런 상 주는 바 없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지금 해놨어 경찰에다 사실 유포로. 근데 한동훈이가 딱 고발을 했다. 하면은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알죠. 유시민이 당하는 것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큰일 났겠거든. 끝까지 여기도 윤석열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생각해 불이라고 생각한 데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없고 끝까지 물고 안 놓는다. 진짜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의 유시민이라면은 뭐 정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다음 뭐 국민적인 그 지지도 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아주 친문 그럼에도 친노의 원조 한동훈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 좀 선고 1년 구형 받았고 선고가 앞두고 있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들 큰일 났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한동훈이가 보니까 법률의 또 대가 아닙니까? 형사법의 대가고 하니까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그거는 우리가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뭐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른 거 허위사실 분명히 허위사실인지 알면서도 뭐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고 한겨레 또 그걸 인용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을 지금 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거 가지고 수사 지금 해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기들이 아무리 뭐 한동훈에 대해서 조국을 그렇게 수사하고 낙마시켰다 해가지고 한을 품은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한동훈을 내놔라 해도 국민들도 정호영이 같은 경우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은 수긍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뭐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저 총리 그 인준안 그걸 딱 이 벌모 삼아가지고 마타하자고 그러죠. 한동훈 내놓던가 아니면 두 한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놓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이렇게 절대 안 된다 대수준을 딱 치고 일기 내각 방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민주당이 어거지 쓴다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서도 정호영에 대해서는 사퇴한 게 맞지 않냐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나 그 정호영까지 임명하겠다. 오직이 화났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진짜 이거는 화난 거죠. 왜냐하면은
딴 사람 뭐 그 정호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뜯고 하는 거는 어지간히 참을 수 있는데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게 윤석열 사람이고 그다음 그 어떤 칼을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있다. 요거 하나 가지고 낙마시킨데 혈안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저 사람들은 예? 어떤 욕심 그리고 비상식 이런 데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 비상식에 대항하는 거는 있죠. 그 점잖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이게 그 정권 대통령으로서 맞는 일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농담 하나 한다면 옛날에는 속담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 요새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판사 출신 같이 조금 사람 나약하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뭐 정권을 빼앗겼고 여러 가지로 봐서 또 이제 야당이 곧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공세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아이고.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은 이 윤석열 지난 대선 패배를 불복 정도가 아니라 부정해버리고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못하게 네. 이렇게 해방을 놓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무슨 타협을 한다든가 권성동이가 가서 얼른 또 합의하지 않을까 지난번 검수 안 받기를 저렇게 겁이 나요. 한 2명 줄게. 예. 한 2명 줄게. 한덕수 통과시켜줘.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아주 낙마를 시키려면 본인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당신 물러나세요. 네. 내가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건 본인의 인사권인데 그렇죠. 그 인사권 자체를 민주당하고 협상해갖고 행사를 하게 되면은 5년 내에 끌려가야죠. 그럼요. 예. 자, 아까 그 2년은 적어도 예. 2024년까지는 완전히 멱살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여기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고 교수님 아까 인사권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있죠. 뭐 어떤 제일 큰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뭐 땅 삽으로 땅 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사권에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제가 시골에 조그만 법원에 이제 원장을 하면서 인사권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공무원인데도 인사권에 대해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를 뭐 시키려면 또 딴 사람이 무슨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들어줬다가는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인사권자가 딱 자기 줏대를 가지고 어떤 그 나쁜 동기에서만 인사를 안 하면은 그 인사권은 존중해 줘야 돼요. 예. 어떤 그래서 대통령이 있죠. 어떤 뭐 자기 뭐 친척을 갖다가 미국엔 친척도 막 그 저 백악관 보좌관으로 많이 임명하더라마는 대통령이 아주 국정 운영에 잘못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연으로 아주 부적격자를 하는다. 이러지 않으면 있죠. 이거 그리고 지금은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지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태세를 볼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새 정권이 축하는 못할 망정 출범은 하게 해줘야 되는데 출범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과연 인간으로서 기본인 염치와 도리를 아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정말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이 정말 코앞에 닥쳤는데 민주당이 지금처럼 정부 출범 자체를 못하게 하고 예. 절름발이 출범을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 했다가는 큰 코를 닥칠 것이다. 맞습니다. 이미 대선 패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을 가져도 시원찮을 판에 이건 뭐 막무가내 억지 행태를 이렇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절대 이런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